추운 겨울 생강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큰일입니다. 생강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기운만 빠지고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생강을 생것으로 드실 때와 말려서 드실 때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생강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면 통증이 10배 더 잘 낫고 암 예방 효과까지 생깁니다. 70년 동안 전 세계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몸에 열 많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손발 차가우신 분, 배 자주 아프신 분, 무릎 시리신 분들,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올바른 생강 복용법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생강차 생각나시죠? 매콤한 생강차 한 잔 드시고 나면 몸이 확 따뜻해지고 땀도 살짝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생강은 그냥 몸만 따뜻하게 하는 차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약으로 써온 아주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강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 의사들이 생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생강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면 암세포를 죽이는 힘이 10배나 강해진다는 거, 통증을 없애는 효과도 10배 강해진다는 거,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강을 체질에 안 맞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쭉 빠지고, 입이 바짝 마르고, 머리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얼굴에 뾰루지까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냥 생강차 만드는 법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쌓인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몸에 맞는 생강 먹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23분 집중해서 보시면 평생 쓸 수 있는 건강 지식을 얻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강이 얼마나 오래된 약인지 아세요? 무려 5천년 전부터 사람들이 약으로 써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쓰고, 인도에서도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전 세계가 다 쓴 거예요. 옛날 한의학 책을 보면 생강이 최고 등급 약재로 나와 있습니다. 최고 등급이 뭐냐면요.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적고 생명을 길게 해주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동의보감이라는 우리나라 의학책에도 나와요. 생강은 몸속 찬 기운을 몰아내고 속을 따뜻하게 하고 구역질을 먹게 하고 가래를 없앤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생강을 인정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의학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생강은 메스꺼움을 없애주고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생강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뭘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몸 밖으로 찬 기운을 쫓아내는 겁니다. 생강을 드시면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서 땀구멍이 열리죠. 그러면서 몸 안에 들어온 찬바람, 감기 기운이 땀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마치 집 안팎한 공기를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 드시면 땀나면서 열이 내리고 낫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겁니다. 특히 뱃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아궁이에 불 때는 것처럼요. 그래서 배가 차서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할 때 생강 드시면 좋아지는 겁니다. 2019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니까요. 생강이 위장을 움직이게 하고 소화액이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위벽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화 안 되는 환자들한테 생강을 먹였더니 음식이 위에서 내려가는 시간이 25%나 빨라졌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생강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것으로 먹을 때, 말려서 먹을 때, 찐 다음에 말려서 먹을 때 다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고 어떤 병에 좋은지도 다르고 어떤 사람한테 맞는지도 다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마시는데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입니다. 자기 몸에 안 맞는 방법으로 드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은 생강인데 생것이랑 말린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한의학에서는 아예 다른 약으로 봅니다.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생생강, 그러니까 생것 그대로는 뭐가 강하냐? 몸 밖으로 찬 기운 쫓아내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기운을 위로 확 끌어올려서 땀구멍을 열고
몸속 나쁜 기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언제 좋으냐? 감기 걸렸을 때입니다. 으슬으슬 춥고 콧물 나고 목 칼칼하고 그럴 때 생생강 끓여서 꿀 넣고 드시면 땀 나면서 확 나아요. 실제로 2013년에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생강이 감기 바이러스가 늘어나는 걸 70%나 막아줬대요. 기도에 염증 생기는 것도 줄여주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생강의 이 강한 힘이 양날의 칼이거든요. 감기도 안 걸렸는데 몸 따뜻하게 해야지 하면서 생강차를 매일매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강한 힘이 몸속 기운과 수분까지 다 밖으로 빼내버립니다. 특히 평소에 기운이 없으신 분들, 입이 자주 마르고 피부 건조하신 분들이 생생강을 계속 드시면 큰일 납니다. 기운이 더 떨어지고 입이 더 바짝 마르고 피부는 더 거칠어지고 머리도 멍해집니다. 그럼 말린 생강은 어떻게 다를까요? 생강을 말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밖으로 쫓아내는 힘은 줄어들고 대신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힘이 훨씬 강해집니다. 말린 생강은 아궁이에 불 지피듯이 배 속을 확 데워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좋으냐? 배가 항상 차가우신 분, 찬 음식만 먹으면 바로 배 아프고 설사하는 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 생리통 심한 여성분들, 무릎이랑 허리가 시리고 아픈 분들한테 딱 좋습니다. 2015년에 연구한 걸 보니까요. 말린 생강가루를 하루에 2g씩 먹은 여성들이 생리통이 45%나 줄었대요. 진통제 먹은 것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생강을 그냥 말리는 것보다 한번 쪄서 말리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생강을 먹을 때 매운맛 나죠? 그 매운맛의 정체가 뭐냐면요. 진저롤이라는 성분입니다. 신선한 생생강에는 이 진저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생강을 말리면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저롤이 물기를 잃으면서 쇼가올이라는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생생강에는 진저롤이 많고 말린 생강에는 쇼가올이 많아요. 이 둘이 뭐가 다르냐? 쇼가올이 진저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2012년에 암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쇼가올이 암세포를 죽이는 힘이 진저롤보다 무려 10배나 강했대요. 특히 대장암 세포한테 실험했는데 쇼가올을 넣으니까 암세포가 늘어나는 게 확 줄어들었답니다. 쇼가올이 암세포를 어떻게 죽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상세포는 늙거나 망가지면 스스로 죽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그 기능이 고장나서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쇼가올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고장난 스위치를 다시 켭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나 죽어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죽는 거예요. 2016년 연구에서 이게 정확히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암 덩어리가 자라려면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요. 그런데 쇼가올이 그걸 막습니다. 혈관이 안 생기니까 암덩어리가 못 자라는 거죠. 2018년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염증 얘기도 해야겠네요. 요즘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의 모든 병이 염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 당뇨, 심장병, 치매, 관절염 다 염증이 오래가면 생기는 병들이에요. 2017년 연구를 보니까 쇼가올이 이 염증을 확 줄여준대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몸속에서 못 만들어지게 막는답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게 있어요. 생강을 그냥 말리는 것보다 한번 쪄서 말리면 쇼가올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2013년 연구에서 정확히 측정했어요. 항산화 능력도 엄청 올라갑니다. 2014년 연구를 보니까 찐 다음 말린 생강이 생생강보다 3배, 그냥 말린 생강보다도 1.5배 더 강력했대요. 통증 없애는 효과는 어떨까요? 2011년에 무릎 관절염 환자들한테 실험을 했어요. 찐 생강을 먹였더니 통증이 확 줄었는데 그 효과가 일반 생강보다 10배나 강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천 년 동안 생강을 쪄서 말려서 쓴 게 미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생강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할 얘기입니다. 꼭 들으세요. 생강은 분명히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이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특히 생강은 힘이 센 약이라서 더 조심해야 해요. 첫 번째, 몸에 열 많은 분들은 조심하세요. 생강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계속 드시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이 열이 많으냐? 이런 분들입니다. 평소에 더워서 못 견디는 분, 땀을 엄청 많이 흘리는 분, 얼굴이 자주 빨개지는 분,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자꾸 나는 분, 입이 항상 바짝 마르고 찬물만 찾는 분, 변비 있고 똥이 딱딱한 분,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분. 이런 분들이 생강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아프고 얼굴에 뾰루지 더 나고 입안이 헐고 잠도 못 자게 됩니다. 실제로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발이 차다고 생강차를 하루에 3잔씩 2주 동안 마신 분이 있었는데 머리 아프고 얼굴 빨개지고 잠을 못 자서 병원에 왔대요. 손발이 차도 속에 열이 많은 분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급하게 아플 때는 드시면 안 됩니다. 목구멍이 퉁퉁 부어서 아플 때, 위가 갑자기 쓰라릴 때, 식도가 화끈거릴 때, 췌장이 갑자기 아플 때, 이럴 때는 생강 드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염증이 심하게 생긴 상태인데 생강의 매운 성분이 그걸 더 자극해서 더 아프게 만들어요. 2016년에 위가 아픈 환자가 생강차 마셨다가 배 더 아프고 토해서 응급실 간 일이 있었어요. 세 번째, 약 드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생강은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이 생강을 많이 드시면 위험해요. 상처가 나거나 수술할 때 피가 안 멈출 수 있거든요. 2008년 연구를 보니까 생강이 피 응고를 막아서 출혈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또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임산부는 조심하세요. 생강이 입덧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 후기나 유산한 적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생강이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2018년 연구에서도 생강을 많이 먹으면 자궁이 더 자주 수축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다섯 번째, 곰팡이 핀 생강은 절대 먹지 마세요. 생강은 물기가 많아서 보관하다 보면 곰팡이가 잘 핍니다. 다른 채소는 곰팡이 핀 데만 도려내고 먹기도 하는데 생강은 절대 안 됩니다. 생강에 곰팡이가 피면 사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요. 이게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09년 연구에서 사프롤이 간암, 식도암 위험을 높인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강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입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생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몸속 기운이랑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특히 평소에 기운 없으신 분들, 입 마르고 피부 건조하신 분들은 더 그래요. 기운이 더 떨어지고 입이 더 바짝 마르고 머리도 멍해집니다. 그럼 얼마나 드시는 게 적당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이 있어요. 생생강은 하루에 2g에서 4g, 말린 생강가루는 하루에 1g에서 2g입니다. 한 티스푼 정도가 딱 좋습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생강의 놀라운 효과와 조심해야 할 점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생강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몸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생강은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몸이 찬 사람한테만 좋아요. 몸이 찬 사람은 이렇습니다. 손발이 항상 얼음장처럼 차갑다. 배가 자주 차고 소화가 안 된다. 찬 음식이나 과일 먹으면 바로 배 아프고 설사한다. 추위를 많이 탄다. 따뜻한 물 마시는 게 좋다. 얼굴색이 창백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생강, 특히 말린 생강이 정말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찐 생강 만드는 법.
제일 효과 좋은 방법은 생강을 쪄서 말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쪄서 말리면 좋은 성분이 2배로 늘어나고 통증 완화 효과도 10배 강해지고 암 예방 효과도 생긴다고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첫째, 생강을 사세요. 깨끗이 씻은 생강보다는 흙이 묻은 흑생강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흙이 묻어 있으면 물기가 덜 마르고 더 오래 보관됩니다. 둘째, 껍질을 벗기세요. 대부분 채소는 껍질째 먹는 게 좋은데 생강은 아닙니다. 생강 속은 따뜻한데 껍질은 차갑거든요. 냉증 고치려고 먹는 건데 껍질까지 먹으면 안 되겠죠? 껍질 벗기기 어려우시죠?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씻어서 냉동실에 반나절 넣어두세요. 그리고 꺼내서 손으로 문지르거나 숟가락으로 긁으면 껍질이 쭉쭉 벗겨져요. 신기하죠? 셋째, 얇게 썰어주세요. 두께는 0.3cm에서 0.5cm 정도요. 너무 두꺼우면 찌는데 오래 걸리고 너무 얇으면 말릴 때 부스러져요. 넷째, 찜통에 넣고 쪄주세요. 겹치지 않게 펴서 올리고 중간 불에서 20분 정도 찝니다. 생강이 투명해지고 말랑말랑해지면 다 쪄진 겁니다. 다섯째, 말려주세요. 바람 잘 통하는 곳에 펴서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가 있으면 70도에서 4시간에서 5시간 말립니다. 완전히 바삭바삭해질 때까지요. 이렇게 만든 찐 생강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두면 1년 넘게 보관됩니다. 찐 생강 어떻게 먹을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차로 끓여 드세요. 물 500ml에 찐 생강 5g에서 10g 넣고 10분에서 15분 끓입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향이 다 날아가니까 적당히만 끓이세요. 당뇨 없으시면 꿀 넣으시는 거 강추합니다. 꿀도 생강처럼 따뜻한 성질이라서 효과가 배가 돼요. 게다가 꿀의 단맛이 생강 매운맛을 중화시켜서 위장도 덜 자극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 가루로 만드세요. 찐 생강을 말려서 믹서기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편합니다. 가루가 조금 거칠어도 괜찮아요. 바쁜 아침에 따뜻한 물에 찐 생강가루 한 티스푼 넣어서 바로 마시면 돼요. 시간 있을 때는 냄비에 넣고 끓여서 마셔도 되고요. 아니면 꿀하고 생강가루를 미리 섞어서 생강꿀청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따뜻한 물에 한두 스푼 넣어서 바로 마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 요리에 넣으세요.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할 때 찐 생강가루 조금 넣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돼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레몬 넣으세요. 당뇨 있으셔서 꿀을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레몬을 넣으세요. 생강차에 레몬 넣으면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매운맛이 중화됩니다. 게다가 레몬의 비타민C가 생강의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2017년 연구를 보니까 생강하고 레몬을 같이 먹은 사람들이 따로 먹은 사람들보다 항산화 효과가 30% 더 높았대요.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하루 중에 언제 드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침이나 오전입니다. 생강은 기운을 위로 올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저녁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너무 올라가서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생강차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얼마나 자주 드셔야 할까요? 냉증이 심한 분들은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씩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3개월 정도 계속 드시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좋아졌다고 계속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나아지면 양을 줄이거나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만 드세요. 감기 걸렸을 때는 생생강 드세요. 감기 기운 있을 때는 말린 생강보다 생생강이 더 좋습니다. 생생강의 강한 힘이 감기 기운을 확 몰아내거든요. 으슬으슬 춥고 콧물 나고 목 칼칼할 때 생생강 10g 썰어서 물 500ml에 넣고 10분 끓이세요. 거기에 꿀 넣고 따뜻하게 마시고 이불 덮고 누우세요. 땀나면서 감기가 확 나을 거예요. 하지만 열이 많이 나거나 목이 퉁퉁 붓거나 노란 가래가 나오면 생강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염증이 심한 거니까 병원 가야 돼요.
다른 재료랑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생강만 드시는 것보다 다른 것들하고 같이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생강하고 대추같이 끓이면 최고입니다. 생강은 따뜻하고 기운을 올리고 대추는 따뜻하고 기운을 보충해요. 둘이 만나면 균형이 딱 맞아요. 기운도 보충되고 소화도 잘 되고 냉증도 좋아집니다. 생강하고 계피같이 쓰면 냉증이 아주 심한 분들한테 좋아요. 둘 다 따뜻한 성질이 강해서 몸을 빨리 데워줍니다. 겨울에 손발이 얼음장 같은 분들한테 딱입니다. 생강하고 도라지같이 끓이면 기침, 가래에 좋아요. 생강이 폐를 따뜻하게 하고 도라지가 가래를 없애주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생강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생강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써온 검증된 약입니다. 요즘 과학자들도 계속 연구해서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생강은 힘이 센 약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몸이 찬 사람한테는 약이 되지만 몸에 열 많은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생것으로 드시면 감기 기운 쫓는 데는 좋은데 계속 드시면 기운이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말려서, 특히 쪄서 말려서 드시면 냉증도 낫고 통증도 줄고 암 예방 효과까지 생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 몸을 관찰하는 겁니다. 생강 드셨을 때 몸이 편하고 좋아지면 내 체질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아프거나 입 마르거나 잠이 안 오거나 얼굴에 뾰루지 나면 내 체질에 안 맞거나 너무 많이 드신 겁니다. 건강에는 만능 비법이 없습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내 체질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 겨울 찬바람 불 때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드시면서 건강 지키세요. 그런데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손발 차가우신 분들, 배 자주 아프신 분들, 무릎 시리신 분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찐 생강 만들어서 3개월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은 생강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건강 정보를 찾아서 23분 동안 집중해서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손발 차가우신 분, 소화 안 되시는 분, 무릎 아프신 분들,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좋은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하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경험담도 환영합니다. 서로 나누고 배우는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